안녕하세요. 이명웅의 생각을 분석하는 승무원쌤 김용숙입니다. 제가 이명웅에 대해서 특히 관심을 갖는 분야는 이명웅 씨의 사고체계, 이명웅 씨의 가치관, 이명웅 씨는 정말 어떤 사람으로 살아갈 것인가를 확실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명웅 씨는 본인이 블랙홀이 되는 것을 거부한 것 같습니다. 본인에게 모든 것이 쏠리는 그런 것을 이미 짐작하고 있던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얼마 전에 채널A와 다른 여타 언론에서 연예계 부의 쏠림 현상이 심각하다는 것을 데이터를 가지고 보도했습니다. 이것은 정부에서 받은, 국회의원실에서 받은 보도자료, 정부 자료를 중심으로 보도를 한 것입니다. 얼마만큼 연예계의 부의 쏠림이 심각하기에 매체에서 이것을 정상 뉴스, 정규 뉴스 시간에 다루고 있는지 이것을 제가 한번 관심을 가지고 살펴봤습니다. 가수, 배우.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연예인이라면 배우보다는 가수 활동이 낫다. 제가 그런 얘기를 지나치듯이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가수는 늘 자기만의 동무대가 주어집니다. 그리고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분야도 다양합니다. 콘서트를 할 수 있죠. 방송활동 단독으로 할 수 있죠. 앨범 낼 수 있죠. 광고 모델 할 수 있죠. 그 밖에 행사, 5만 가지 행사 다 다닐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가 배우보다 훨씬 많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배우들은 드라마가 됐든 영화가 됐든 출연료, 그로 인해서 조금 네임밸류가 높아졌을 때 광고, 또 영화를 홍보하기 위해서 어쩌다 예능 출연, 이 정도입니다. 물론 행사에 불려가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가수하고는 비할 바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 무엇보다 가수들에게는 본인만의 동무대가 주어진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배우나 연기자들은 공동작업, 협동작업을 합니다. 물론 주인공이 튀기는 합니다만 매 무대가 그렇게 주어지지는 않습니다. 영화라는 그 화면 내에서만 그의 동무대가 주어지죠.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연예인 중에서 가수가 최고의 연예인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통계로 나왔습니다. 가수들 1%에 해당하는 많은 가수가 있습니다만 많은 가수 중에서 1%에 해당하는 가수의 연소득이 46억이라고 합니다. 연소득이, 즉 한 달에 4억씩을 벌고 있다는 그런 계산이 간단하게 나옵니다. 반면에 배우들은 22억 7천만 원을 번다 그럽니다. 평균입니다. 22억 7천만 원을 번다 그럽니다. 거의 절반 수준에 해당되죠. 이만큼 가수는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많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숫자도 가수가 많겠지만 배우들에 비해서 가수 수익이 훨씬 좋다. 2배에 달한다. 이렇게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부의 쏠림 현상, 빈부격차도 가요계가 심한 것 같습니다. 1%가 46억을 버는 반면 99%는 연소득이 2,100만 원, 한 달에 200만 원을 채
못 버는 것이죠. 99%가 한 달에 200만 원을 채 못 버는 것입니다. 전체 수익을 워낙 1% 상위들이 돈을 많이 버니까 전체 평균이 6,680만 원, 한 달에 한 500만 원 좀 넘게 버는 거죠. 그거 대비 1%가 벌어가는 소득이 69배에 달합니다. 69배에 달합니다. 즉 도매업에서 중소기업을 가르는 기준이 50억이라고 합니다. 50억이 연매출이 넘으면 중기업, 50억이 안 되면 소기업이라고 그러는데 가수들은 걸어다니는 중소기업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반면에 배우들은 22억 7천만 원 연소득 버는데 가수의 2배죠. 이것은 169명 정도가 이 평균 이 수치를 번다 그럽니다. 169명 정도의 연소득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수입 쏠림 현상이 가수들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것은 선호도가 한 개인에 쏠리기 때문에 그들을 찾는 또 그들을 소비하는 것이 월등하게 배우보다는 높은 것이죠. 배우는 공동작업을 하니까 우리가 영화를 볼 때 여기에 그 가수를 보러 가는 경우보다는 스토리, 감독 뭐 이런 걸 다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영화를 보러 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가수들에 비해서 배우들은 상대적으로 연소득이 적은 것이죠. 2분의 1밖에 안 되는 것이죠. 사실 배우들은 연평균 수입이 4,600만 원이라고 합니다. 이들이 평균 벌어들인 가수들이 상위권 1%가 워낙 많이 버니까 가수들은 6,680만 원. 이것도 가수들이 배우보다는 소득이 높은 것입니다. 높은 것입니다. 어쨌든 이와 같이 한국의 이 연예계의 부의 쏠림 현상이 배우보다는 가수들이 심각하다. 이런 계산이 분석이 나온 것입니다. 임영웅 씨는 이것을 미리 알아본 것이죠. 느낀 것이죠. 임영웅 씨는 본인이 나설 경우 블랙홀처럼 본인에게 쫙 빨려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을 염려하고 본인의 활동을 아주 극도로 자제하고 제한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같이 잘 사는 세상을 임영웅 씨는 바라는 것이죠. 함께 잘 사는 세상. 그렇지만 가수이기 때문에 가수 활동을 아니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본인은 앨범 내고 콘서트 하는 그 정도에만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방송 활동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는 것은 본인이 이 시장을 빈부 쏠림 현상의 중심에 서는 것을 극도로 염려하고 조심하고 있는 것이죠. 임영웅 씨의 이런 생각과 가치관을 볼 때 대한민국 대통령보다 더 훌륭한 아티스트다. 말로 해보고 해봐도 임영웅 씨는 진짜 정말 훌륭한 사람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가끔 인용하는 말, 빌 게이츠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본주의가 갖고 있는 단점, 한계에 대해서 갈파한 것입니다. 가진 자가 베풀지 않으면, 즉 다 같이 살아가기 위한,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한 공동체에 대한 책임을 갖지 않는다면, 즉 가진 자가 저만을 위해서 가진 것을 이용하고 사회에 환원하지 않는다면 자본주의는 멸망할 것이다. 그렇죠. 자본주의라는 것은 물건을 생산하고 그 물건을 소비함으로써 선순환 구조가 잘 균형을 이룰 때 자본주의가 발전하는 건데, 이 생산을 한 물건을 소비할 계층이
없어진다면 그 돈 많이 가진 자본가들이 자본가로서 계속 존립할 수 있을까요? 없죠. 가수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들의 앨범을 사고 콘서트를 볼 수 있는 사람들의 숫자가 많아질 때 본인들의 콘서트나 앨범을 보러 오고 사는 사람들이 많을 것인데, 이것을 한 사람들이 독점을 해서 독식을 해서 활동하는 가수가 몇 명만 있다면 그들에게 실증 안 나겠습니까? 당연히 나죠. 그럼 그들을 찾지 않을 때 가수가 없다면 그 가요계 시장은 황폐화되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임영웅 씨가 다 같이 잘 살기 위한, 다 우리 어깨동무하고 가기 위한 그러한 본인의 활동을 절제하고 있다. 이 연예계의 부의 쏠림 현상을 자기라도 막아보자 하고 중심을 잡고 있는 거 아닌가. 훌륭하죠.